자, 이제 39번 해설 한번 달려볼 텐데 본격적인 영어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기 전에 제가 일부러 이 39번 지문의 한국말 해설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이게 과연 한국말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이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한번 한국어로 쭉 읽어봤을 때 요 사이가 정답일까? 아니면 어디냐? 요 사이가 정답일까? 아니면 요 사이가 정답일까? 했을 때 이 주어진 문장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39번 지문을 틀린 이유가 해석을 못해서가 아니라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국어 원어민이잖아. 그럼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이게 내가 이렇게 되면 한 문장 한 문장 모르는 단어도 없지. 한 문장 한 문장 해석도 다 잘 될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장을 집어넣을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 현장에서 이걸 백날 여러 번 그냥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일시정지 해놓고 꼭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이 문장 좀 해석이 안 됐었는데도 여기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한국어로 해설지를 보여줘도 문장 삽입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푸냐고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방법을 우리끼리 한번 정리하고 약속하고 한번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9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의 풀이 원리를 사용해 볼 거냐면요. 첫 번째. 자, 이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문장 삽입 문제들은요, 항상 지시어, 연결사, 그 다음에 대명사, 관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 증거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이, 내 감은 정답이 4번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 얘네들,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 관사가 정답이 3번이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3번을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감보다 객관적 증거가 항상 더 우위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의 문장 사이에는 어떤 문장을 삽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2번. 자, 2번에다가 문장을 삽입할지 말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2번 문장의 왼쪽과 2번 문장의 오른쪽의 내용이 완전하게 똑같다면 그렇다면 굳이 이 사이에다가 문장을 삽입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의 프리팁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나만의 프리팁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다시 뭐라고? 넘버링을 기준으로 좌우의 내용이 완전하게 똑같다는 확신이 들면 절대로 문장 삽입하지 맙시다. 오케이? 왜냐면 어차피 똑같아서 글의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왜 문장을 괜히 집어넣어서 글의 흐름을 해집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팁이니까 이번에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자, 같은 내용. 자, 이제 내용이란 걸 제가 색 또는 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무 결에 할 때 결.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의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같은 내용,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색과 같은 결을 갖는 내용끼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39번을 여러분들이 해설을 좀 쉽게 받아들이시려면 이 두 번째 원칙과 세 번째 원칙을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같은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색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문장이 빨간색이야. 그러면 빨간색 내용과 빨간색 내용끼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같은 내용끼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아까는 한국말을 봐도 못 알아들을 법한 어떤 문장 삽입의 위치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겠네라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인데 너만의 규칙 창조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39번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39번 지문에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for example이 연속으로 2개 나오게 될 겁니다. 정답을 고르게 되면. 그러니까 정답을 거기다 배치하면 for example 다음에 다음 문장에 또 for example이 나와?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색하다는 거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for example 다음에 for example이 연타로 2번 나오는 문장을 본 적 없으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건 좀 어색하잖아. 라고 하면서 너만의 규칙. 그럴 리가 없겠지라는 근거 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답은 다른 번호일 거야. 이런 식으로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 적 없고 낯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답이라고 만약 우리가 근거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잘 정리하신 상태에서 가장 어려웠던 39번을 제가 아주 납득할 만하게 해설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일단은 이 39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 말인지 알아듣기 너무 힘들어. 내가 그래서 자신 있게 보여준 거야. 아까 앞에서 한국말 해설 어차피 봐도 너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듣기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현장에서 얼마나 더 어려웠겠냐고.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term 하게 되면 용어죠. 우리가 용어를 갖고 있지 않대요.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 속에서. 근데 그 언어가 어떤 용어냐면 기억을 묘사하는 거야. 근데 어떤 기억을 묘사하냐면 필연적으로 기억일 필요는 없는 기억이야. 여기서부터 환장하죠. 에? 필연적으로 기억일 필요가 없는 기억을 묘사할 때 우리 일상 언어 속에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내가 지금 너를 난해하게 하려고 일부러 빨리 말해가지고 이걸 너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어려운 말이야.
근데 그 기억은 어떤 something, 무언가에 관련된 기억인데 여기도 어려워. 그 사람이 경험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something을 수식합니다. 근데 또 화한장하게 그 사이에다가 having it이라는 현재분사가 이 person을 수식하고 있죠. 여기서 it이 지시하는 대상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it이 지시하는 대상이 지금 메모리가 되어야 돼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경험이 필연적으로 아닌 기억을 묘사하는 일상 언어 속의 용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이걸 빨리 읽어서가 아니라 100번, 1000번 읽어도 뭔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어. 그래서 일단 이 39번이 어려웠던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한국말 해설집 보여줬다고.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결국 뭐다? 못 알아들어도 정답이 거길 수밖에 없다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박스 문장이 망했어. 그럼 뭐 해야 돼? 뭐 읽어야지 뭐 별 수 있어. 갑니다. 자, as a general rule 하게 되면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자, it is better라고 했으니까 더 낫대요. 뭐 한다면 더 낫다? if절하면 더 낫대요. 그러면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이야? if절하면 더 좋아라는 건 if절 하라는 소리죠. 안 그래? 일반적인 규칙으로 봤을 때 야, if절하면 훨씬 더 좋아 라는 건 줄여서 if절 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딜 잘 읽어야 돼? 여길 잘 읽어야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 근데 뭐해? 와, 다 길정이. 읽어보자. 너의 정의가 correspond, 상응하는 거야. 자, as 동급 비교 나오면 제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걸 뭐하러 읽어 어렵게. 자, 너의 정의가 상응하는 거야. 아주 면밀하게, 아주 가깝게, 아주 정확하게 상응하는 거야. 뭐에? 그 방식에. 어떤 방식이냐면 인위치가 수식해주죠.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방식과 너가 사용하는 정의가 상응할 때.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겠어? 좀 길지만 할 수 있어야 돼. 너가 어떤 정의를 내렸어. 근데 그 너가 내린 정의랑 일반적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그 방식이랑 아주 가까워. 그러면 결국 뭐야? 네가 내린 정의랑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로서의 정의가 유사하다는 게 되겠죠. 의미가 가깝다는 의미죠. 어떤 일종의 그런 토론들 속에서. 근데 너의 주장이 지금 관련되어 있는 어떤 토론에서 자,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어떤 정의를 내리려고 해. 근데 그 정의를 내리려고 할 때 그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어떤 용어랑 맞닿아 있어. 그렇게 되면 좋다 이런 내용. 됐어? 어렵죠. 아무튼 대충 줄이면 너의 정의 일반 용어가 가까울수록 유사라고 쓰자. 유사하게 되면 뭐 하다는 거야? 좋다 이런 말을 해준 거야. 됐어? 그렇구나. 말이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1번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컴마 속에 누가 숨겨져 있어요? however가 숨겨져 있죠. 그럼 이제 얘 꺼내서 맨 앞으로 넣어줘서 읽어야 되겠죠. 만약에 1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그래서 만약에 1번 왼쪽과 오른쪽이 이어지고 있다면 내용이 반대여야 되겠죠. 그럼 읽어볼게. 그러나 경우들이 있을 수 있대.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냐면 하면서 얘가 소개를 해줍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적절하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컴마는 제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주어 진주어가 됩니다. 외월절하니 가주어 진주어죠. 자, 그다음에 코인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빨간색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코인이 동전 이런 망하는 거죠. 당연히 동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주조하다. 그래서 이제 쇳물을 어떤 붕어빵 같은 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붕어빵 만들면 그 붕어빵 쇠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어디 틀에다가 굳혀 만드는 걸 주조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조라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얘가 주조하다 말고 용어나 개념 따위를 만들어내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들다로 번역을 할 수 있었어야 돼. 자,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용법, 특별한 용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뭘 통해서 철학자들이 뭐 자극을 일으키는 뭐 정의 뭐 그래서 뭐 stimulative definition인데 얘는 뭐 이탈릭추에 돼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환장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ever가 있음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1번 좌우가 반대말인지 아닌지만 집중하면 돼. 자, 그러면 일단 however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고요. however 오른쪽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보자. 뭐라고? 만들라 그랬어. 뭐를? 어떤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내래. 특별한 걸 만들어내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다고. 그게 적절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however 왼쪽의 내용은 뭐야? 특별한 걸 만들 필요 없다는 내용이면 되는 거네. 여기까지 됐어? 다시. 아, 특별한 걸 네가 만드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가 1번 오른쪽의 내용이야. 그럼 1번 왼쪽의 내용은 뭐야 된다고? 특별한 걸 만들 필요 없어. 특별한 게 필요 없어. 왜? 이미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잠깐. 너가 내린 정의가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랑 그 사용되는 방식이랑 가깝다 그랬죠. 그럼 남들이 쓰는 방식이랑 내가 그 용어를 정의한 방식이 가깝다라는 건 결국 내가 한 번에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뭐 대충 말하면 사과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과의 정의를 빨갛고 이렇게 해서 맛있고 달달한 거 아침에 먹으면 좋은 거 건강에 도움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그러면 네가 떠올리는 원래 갖고 있는 사과의 개념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특별한 용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however를 별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줘야 돼. however를 기준으로 만약에 왼쪽 내용 우리가 보라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however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치고, 그럼 정반대로 뒤집힌 내용이 맞으니까 얘를 우리가 초록색이라고 합시다. 됐어? 그럼 뭐야? 이 글은 뭔가 보라색 얘기들을 막 하다가 however를 통해서 초록색으로 뒤집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아니 남들 쓰는 용어랑 네가 생각하는 정의랑 같으면 그걸 써. 근데 다르면 만들어야 될 때도 있다고. 네가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다고. 오케이 말이? 오케이. 그래서 뭐다? 남들과 같으면 좋은데 안 되면 만들어야 될 내용에서 however가 잘 살고 있다. 따라서 however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불현듯 스치면서 박스 내용이 다시 생각나야 돼. 자, 이제 지금 1번 왼쪽과 오른쪽에 색깔을 부여하고 나서 다시 박스 문장을 재조명해 보면 이게 보라색 계열 같아? 초록색 계열 같아? 아까는 그냥 읽어서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본문 내용을 어느 정도 읽었잖아. 우리한테 용어가 없어. 일상 언어 속에. 오케이. 다시 보라색의 특징이 뭐야?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랑 내가 원하는 거랑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것이 이미 일상 용어 속에 있다는 소리죠. 이게 핑크색, 이 보라색 내용의 취지라고. 근데 박스 안의 내용이 뭐야? 일상 언어 속에 용어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상 언어 속에 용어가 없다고. 자, 퀴즈야. 이 박스 안의 내용은 보라색 쪽이랑 가까워? 아니면 초록색 쪽이랑 가까워? 초록색 쪽이죠. 자, 그럼 게임 끝난 거야. 1번은 절대 다시 한 번 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얘가 이제 뭐가 되니까 초록색이 됐잖아? 그럼 만약 초록색 문장을 집어넣을 때 너라면 어디다 집어넣을래? 이미 그러나로 뒤집으면서 초록색이 처음 시작된 거잖아. 근데 여기다 초록색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야 임마 초록색 그러나 초록색인데? 너 같은 말을 할 때 그러나를 넣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론 however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어서 1번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지만 다시 또 확인하는 거야. 이 글은 보라색이라고 말하다가 사실은 그러나요? 초록색인 경우들이 있어요. 라고 넘어가는 글이고 그 다음에 박스 내용이 이제 초록색이라고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 1번 오른쪽 문장을 읽고 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초록색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초록색 내용에 해당하는 이 박스 문장은 적어도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을 막 파고들면 안 되고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었어야 돼. 너는 적어도 이 보라색 쪽이랑 안 맞는구나. 너는 찍어도 2, 3, 4, 5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번에 이 박스 문장을 2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를 얘기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오른쪽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This would be the case 하게 되면 자, this is the case 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이다 정도의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case란 단어가 뜻이 되게 많아. 뭐 당연히 예쁜 상자, 케이스. 그래서 상자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란 뜻도 있고요. 소송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사실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이다 이렇게 번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2번이 정답이 아니라고 쳤을 때 그러면 2번 왼쪽 내용 우리가 특별한 용례를 만들어서 써야 될 때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이 참이다 어떤 상황에서? 자, 렉시컨도 좀 어려운 단어였죠. 얘는 어휘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어휘가 어떤 구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떤 구별을 만들어낼 수가 없냐면 자, 이게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의 삽입절이죠. 네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어떤 구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현재 어휘로는. 자, 질문이야. 2번 오른쪽 내용은 초록색 계열 같아? 아니면 보라색 계열 같아? 자, 우리는 지금 둘 중 하나야. 보라색 계열의 내용은 뭐야? 내가 원하는 정의랑 원래 일상 용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초록색의 내용은 뭐야? 일상 용어에 내가 말하고 싶은 표현이 없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만들어야 돼.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읽어보면 어때? 현재의 어휘가 뭔가 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표현해줄 만한 어휘가 없다고. 그걸 못한다고. 그럼 2번 오른쪽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이야? 색깔이 틀렸네. 얘도 초록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돼요. 2번 왼쪽과 2번 오른쪽의 내용이 똑같죠. 다시 봐봐. 여기가 2번 아니요. 2번 왼쪽 내용이 뭐야? 야, 너가 쓸 말이 없으면 특별한 용례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 자, 특별한 용례를 왜 만들어야 돼요? 없으니까 만드는 거죠. 2번 오른쪽.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현재 언어로는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말 아니야? 예를 들어볼게. 난 너 없이 못 살아. 난 네가 있어야만 살 수 있어. 글자가 다르죠. 근데 같은 말이잖아. 반대로 뒤집었지만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럼 내 눈엔 이렇게 보여. 얘가 지금 나는 너 없이 못 살아라고 쓴 거야. 그 다음에 2번 오른쪽은 뭐야? 반대로 말했을 뿐이야. 근데 같은 말이야. 없으면 만들어. 그러니까 2번 왼쪽이야. 2번 오른쪽은 뭐야? 2번 오른쪽은? 아니, 없을 수도 있어. 다시 2번 왼쪽은 뭐야? 없으니까 만들어서 써라. 2번 오른쪽은 네가 원하는 걸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야. 같은 말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39번 문제풀이 원리에서 뭐라 그랬어? 넘버링 좌우가 완전하게 내용이 똑같으면 거기다가 문장을 집어넣지 말자 그랬죠. 2번 왼쪽이 다시 한번 뭐라고? 단어가 없으면 만들면 돼. 2번 오른쪽은 뭐 단어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굳이 문장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그럼 2번도 탈락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원칙을 받아들이면 2번은 절대 정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돼? 3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머나 such a thing 이런 친구들이 나오죠.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가 튀어나와? for example이 튀어나오죠. 그럼 만약에 얘가 3번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되게 이상하죠. 3번 왼쪽 한 다음에 예시로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또 예시를 하나 더 들어 이런 거 되게 못생겼죠. 못생겼고 낯설고 본 적 없는 건 알겠는데 그걸 통해서 3번은 아닐 거야 라는 건 추측일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뽀기젠풀이 돼야 되니까 3번은 어색해 라고 주장할 거면 그 주장이 거의 그냥 추측에 불과한 건 알고 찍어야 된다고. 근데 거기서 포기젠풀이 두 번 나왔으니까 3번이 아닐 거야 아니야 라고 어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3번인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면 좋냐면 그러한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죠. 3번이 정답이 아니라 친다면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든 공유할 수 있어요. 너의 기억을.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이상하지 않냐? 사람의 기억을 어떻게 공유하냐? 야, 내 기억 그거 너 가져! 해서 이렇게 같이 갖는 거야? 아무튼 여기서부터 내용이 이상해. 그다음에 내가 어떤 기억 종류의 어떤 경험, 기억 같은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는데 하지만 이것이 뭐야? 어떤 무언가는 아니다. 어떤 무언가가 아니면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야. 내용 박살이죠. 이건 절대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나라면 such a thing 한 다음에 봐봐. 내가 너의 기억을 공유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다시. 내가 너의 기억을 공유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너랑 나랑 기억을 공유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면 이 such a thing이란 건 기억 공유 시 벌어질 일이네. 이걸 눈치채야지. 너랑 나랑 기억을 공유하잖아? 너랑 나랑 사업하잖아?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럼 거기서 이런 일은 뭐야? 사업하면서 벌어질 일이지. 너랑 나랑 예를 들어서 뭐 베프라고 치잖아? 친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럼 그런 일은 뭐겠어? 너랑 나랑 베풀 때 벌어질 일이죠. 내가 너랑 기억을 공유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일이 뭐야? 기억을 공유했을 때 벌어질 일이죠. 그럼 눈치채야 돼. 3번 왼쪽까지 무슨 말하고 있었어? 일반적인 언어 속에 네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단어가 있냐 없냐가 그 얘기만 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초록색 내용들이었으니까 없으면 만들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기억을 공유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게임 끝난 거야. 자, 보라색, 그러나 초록색. 그리고 이 문장도 심지어 초록색이었죠. 거기까지 인정된 상태여야 돼. 근데 3번에서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이상한 기억 내용을 말하기 시작. 기억, 자꾸 기억 거라고 있죠. 메모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글이 이렇게 보였어야 된다고. 보라색, 그러나 초록, 갑자기 주황? 색깔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여기가 상당히 이상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야. 잠깐만 하고 얘를 보는 거야. 근데 얘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어? 어머? 여기에 뭐? 기억 내용을 말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들었네? 일상 언어에 용어가 없어요. 자, 제 눈에는 이 박스가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까지가 초록색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주황색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제 눈에 박스 문장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앞쪽은 초록색이다가 갑자기 주황색으로 바뀌는 거. 바다랑 강물이 만나는 그런 애매모호한 지점같이 보인다고요. 근데 마침 3번이 어때요? 왼쪽은 초록, 오른쪽은 주황이라서 이상했잖아. 왜 갑자기 색깔이 바뀌어? 근데 마침 문장이 어때? 분명히 초록색, 일상 언어성에 용어가 없다라는 초록색 내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서 기억 얘기를 하면서 기억에 대한 주황색 얘기로 넘어가고 있죠.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이죠, 여기가.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강인 거야. 그럼 중간에 뭐 해야 돼?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해석이 한 글자도 안 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애초에 그럼 해석이 다 되면 달라졌을 거냐라는 건 내가 앞에서 보여줬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39번을 목 놓아 부르짖는 건 어려웠다고. 어려웠는데 이런 눈으로 이 지문을 바라보면 정답은 그냥 수학 문제 풀듯이 3번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죽어도 3번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계속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3번도 답 같고 4번도 답 같고 다 답 같죠. 그렇게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 되십니까? 그래서 이 색깔의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3번을 증명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3번 왼쪽 문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면서 예시에서 기억 얘기를 처음 꺼내기 시작하고 그 기억에 관련돼서 다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내용이 전개되는 구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한국말로 어차피 보여줘도 이해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셔라 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39번에 대한 해설을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